많은 분들이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달라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는 정부나 정치인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심지어는 투표도 안 하고 살았어. 다수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어떤 정치인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소수까지 강제로 지배하게 되는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한다는 그 소신 때문이야. 민주주의는 말만 민주지 사실 노예가 주인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믿는 내가 처음으로 투표한 게 저번 대선이었어. 윤석열을 찍은 거지. 오, 대박. 얘기해도 돼? 응. 나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하기 훨씬 전부터,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이 대통령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윤석열도 나처럼 권력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자유를 믿는 사람처럼 보였거든. 루트피 폰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이 사람들의 책을 즐겨 읽었다라는 그 윤석열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한몫을 했지. 아니나 다를까 대선 출마 선언문은 진짜 레전드였어.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다. 그 사람의 모든 정책과 공약의 키워드가 자유였어. 그거를 다 듣는데 너랑 사귀게 됐을 때보다 솔직히 더 행복했어. 어쨌든 살다 내가 정치인을 지지하는 날이 다 있구나 싶기도 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20대 남자들은 그때 뭐 홍준표를 막 되게 좋아하고 이랬거든. 나 혼자 윤석열이었어. 아마 지금 다들 기억도 안 날 거야. 지금 윤석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홍준표를 좋아하거나 윤석열을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진짜. 대선 당일에는 골든 크로스부터 당선 확정, 그리고 윤석열이 자택에서 나오는 광경까지 그거를 다 보고 자는 그때의 그 심정은 거의 환희에 가까웠지.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윤석열은 솔직히 너무 실망이었어. 뭐 민주당이 노래를 불러대는 김건희 여사 문제, 최상병 사건 은폐 의혹, 뭐 공천 개입 이런 건 애초에 내 관심 바뀌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적이라고 욕하면서 자기는 진또배기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의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적으로 전 정권과 다를 바가 없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기업을 죽이고 앉아있고, 각종 복지 정책도 폐지는커녕 점점 더 늘어가고, 여성가족부 같은 쓸데없는 부처 없애겠다는 공약도 하나도 못 지키고, 무엇보다 돈 뽑아내서 경제 살린다, 돈 뽑아서 정부가 좋은 일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그대로였어. 당연히 물가는 전처럼 그대로 올랐지.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내 영린이지. 어느 곳 하나 타협 없이 고통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 뭐 야당을 탓할 것도 없어. 야당이 반대해서 제대로 못했다 하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야. 자기들이 직접 낸 안들도 반기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것들이 투성이었으니까. 대표적인 게 의료계를 조져버린 거지. 입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데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사회주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오히려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좀 공짜로 아니면 좀 헐값에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논리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른바 내외산소, 이런 가장 중요한 과들이 의사들이 돈도 못 받고 과중 업무에 시달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야. 업무는 과중인데 수익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의사들이 다 그 과를 기피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데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외산소는 점점 더 적은 인원으로 고립이 됐어. 상황이 이러면은 그 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의대 증원을 늘려서 의사들을 더 많이 뽑아. 그러면은 그쪽으로 많이 가겠지 라는 이런 멍청한 발상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증언을 안 했던 거구나. 문제의 핵심은 가격 정책이 파괴적이라는 데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라는 멍청한 발상을 해버린 거야. 이게 문재인 정권도 시도하려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포기해버릴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무식한 정책인 거거든. 근데 윤석열은 이거를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야. 사업할 만하네. 너무 바보 같은데? 그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미제스도 안다며요. 그러니까 진짜 미제스와 프리드먼을 제대로 읽은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지.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이제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해. 의사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해. 근데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왜냐면 프리드먼 시대랑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다음에 국민들이 의사들을 싫어하니까 의사들을 조지면 내가 지지를 좀 모르겠구나 라는 그냥 생각에 이렇게 해버린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탄핵, 자유주의를 배반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괘씸죄만으로도 나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해. 근데 계엄령 때문에 탄핵? 이건 좀 웃기다 이거야. 계엄이 왜 나빠? 시민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나쁜 거지. 근데 12월 3일 밤 이전에는 자유가 안 해쳐졌어? 당신들의 자유가 그 전엔 안녕했어?
오만 간섭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자유가 걸레짝이 된 거는 12월 3일 훨씬 이전부터였어. 과세와 인플레이션으로 당신들의 재산이 도둑질을 당하고 노조에 대한 특혜로 수많은 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내 맘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혁신적인 기업이나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은 기존 생산자들이 뭐 정부에 로비만 넣어. 그러면 바로 규제로 탁탁 막혀버리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게 불편한 짓들을 강제로 해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일상이었어. 당장 문재인 정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기들 멋대로 올림픽 팀을 북한이랑 단일화한답시고 원래 예정대로면 올림픽에 나가야 됐던 선수들 다 기회를 강제로 박탈당했어. 표현의 자유는 네 집 개 이름이어가지고 뭐만 하면은 혐오 표현으로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또 늘려나가지고 국민들 부담을 잔뜩 높여놓고 경제 통계든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이든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해버리고 전쟁 유가족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살인 정권 북한에게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치면서 강제로 화해를 하고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규제하고 혼내느라고 자기들 정부 고위 관료들한테도 야 너네 집 다 팔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아 했는데 정작 진짜로 판 사람들은 윤석열 한 명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의 탐욕은 규제할 거지만 나의 탐욕만은 나의 재산 욕심만은 규제할 수 없어. 이런 마인드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말하려면 끝도 없다. 여기에 자유가 어딨어? 자유가 대체 어딨어?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몸에다가 주사기를 꽂지 않으면 맘대로 나가지를 못했어. 맞아. 이게 계엄이 아니고 뭐야? 내가 자유롭게 어디를 나가려면은 검증도 안 된 주사기 약물을 갖다가 내 몸에다 꽂아야 됐고 내가 어디를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를 일일이 기록해서 정부에게 다 보고해야 됐어. 맞아. 내가 감염되면 감염 루트 다 사이트에 올리고. 그랬던 시절이었지.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왜냐면 백신을 못 맞으면 가게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근데 난 그냥 백신 맞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저렇게. 그때 나 너무 순진했나 봐. 그것도 모자라서 영업 제한해. 집합 인원 제한해. 맞아. 내 삶을 영위할 모든 자유를 빼앗겼지.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 살아있으면 다 인간이야? 자유를 부당하게 뺏긴 인간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야. 사람답게 자유로이 삶을 누리다가 죽을지 아니면은 목줄 걸린 개처럼 정부의 노예로 살지 적어도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 개인의 자유라는 게 살아 숨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2월 3일 전부터도 이미 계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야. 개인과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서 여전히 무슨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그런 아직 덜 깨우친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거나 튀는 삶을 살면은 공공의 도에 어긋난다는 거지 같은 명목으로 난도질을 서슴지 않고 추방을 무기로 삼는 민족이어서 혹한의 계엄 가운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헤헤거리며 살았던 거야. 계엄에 오만 난리 피우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이재명 지지자겠지. 이재명의 공약 기조를 한번 보라 그래. 계엄이 어디 다른 데 있나? 이번 계엄령은 물론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이번 계엄령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우리 자유가 파괴됐고 우리들의 삶이 억압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뻔하고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닌 거야. 막말로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치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파괴해버렸다. 뭐가 달라져? 그냥 우리 세금으로 부양하는 300마리 기생충이 사라진 것뿐이야. 그 다음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사회가 뭐냐? 나라가 어떤 거냐? 이거에 따라 달렸겠지. 그 사람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대통령 후보 하던 시절에 우리한테 줄기차게 얘기했던 자유사회 건설을 위한 힘을 얻고자 계엄을 했던 거라면은 우리 삶은 진짜 오히려 더 나아졌을 거야. 물론 뭐 계엄령에 의사들 처단 운운하는 내용이 있는 걸 보아서는 영 틀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다른 무궁무진한 이유들을 다 냅두고 계엄령을 가지고 윤석열을 처단한다라는 게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게 너무 코미디다 이거야. 문재인이 멀쩡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 무슨 철면피 같은 생각으로 무슨 뻔뻔한 발상으로 윤석열을 탄핵을 하냐 이거야.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 우리가 진짜로 계엄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과 자유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엄과 탄핵 이후의 세상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까?